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요즘 뉴스 보기가 좀 무섭죠? 국내도 국외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네요. 그래도 모르면 더 불안하니까 오늘 3월 4일 수요일 아침 뉴스 핵심을 해몽성이 싹 다 풀어드릴게요.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 첫 번째 소식부터가 꽤 묵직해요. 공천원금 1억 원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 두 분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두 사람 다 불구속 수사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망 안 가요. 증거 없애지 않을게요. 라고 스스로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천원금이라는 게 뭔지 잠깐 짚고 가면요. 쉽게 말해서 공천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인 거잖아요. 정치에서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들 아시죠? 그 자리를 돈으로 거래했다는 의혹이니 법원도 그냥 풀어줄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데 정치권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야 내부 갈등도 동시에 터지고 있어서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친명계 커뮤니티에서 강제 퇴출됐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 심지어 같은 계파로 분류되던 공간에서 퇴출된 거니까 이게 꽤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 그냥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친한계 인사들이 무더기로 제소됐습니다. 대구 방문에 함께 갔다가 줄줄이 제소라니 계파 갈등이 얼마나 격화돼 있는지 이 장면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어요. 원내가 아닌 장외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인데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도 여기에 집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극우 세력에 편성한 정치라고 비판했고요. 그 사법개혁 3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한번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사법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밝혔어요. 대법원장이 국회 입법에 이 정도로 공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 노태학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지방행정 쪽 소식도 있어요. 충남 대전 행정통합법과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두 가지 모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 기대가 컸을 텐데 시간이 또 흘러가 버린 셈이죠. 외교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을 국빈 방문해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올해가 양국 수교 77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번 회담에서는 방산과 원전 등 신성장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어요. 필리핀은 동남아에서 꽤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인 데다가 원전과 방산 쪽 협력은 최근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활발히 논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중동 상황이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맞서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하면서 중동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주요 목표물이 사실상 초토화됐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첨단 무기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항전 의지를 분명히 밝혔어요. 서로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거든요. 이란이 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이 항로가 사실상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현지에서 육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이집트 등으로 대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동 지역 긴장이 실제로 우리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중동발 위기가 바로 금융시장으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었었습니다. 1,500원 돌파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환율 뉴스를 자주 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이건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무려 7% 급락하면서 6천선이 붕괴됐고 한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요. 사이드카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일 때 잠깐 거래를 멈추는 안전장치인데 그게 발동됐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격렬하게 요동쳤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 가장 긴장되는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산림 걱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 식품업체들과 만나서라면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에요. 최근에 제빵과 밀가루 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이 생겼는데 정부가 이 흐름을 다른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인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움직임이죠.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요. 가상자산 쪽 소식도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올해 첫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내용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에요.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거래소 신뢰와 직결된 문제여서 이번 위원회에서 어떤 방향이 나올지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쿠팡 소식도 나왔어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용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약 312만 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312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도 3개월 연속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이용자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요. 사회면 소식도 하나 있어요.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운전자에게 약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 관계자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공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에요. 어떤 경로로 약물이 흘러들어갔는지 관련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 결과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연예계와 법안 소식을 같이 전해드릴게요. 연예인 탈세 논란이 잇따르자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고 해요.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회계 운영을 막기 위한 거예요. 국회에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연예산업이 워낙 규모가 커진 만큼 이런 제도 정비가 따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죠. 오늘 날씨도 빠짐없이 알려드려야죠. 오늘은 아침 공기가 좀 차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서울 기준 아침 기온은 1도 안팎으로 꽤 낮은데 낮에는 11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온화해질 거예요. 출근길에 야른 옷 그대로 나갔다가 아침에 덜덜 떨 수 있으니까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뉴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해몽성에서 매일 아침 이렇게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이랑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꾹 눌러주시면 내일 아침도 놓치지 않고 찾아오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